매일매일 건강을 저금합니다. 100세 시대 건강하이소. 네, 여러분을 건강 부자로 만들어 드리는 시간, 장수은행의 문을 활짝 열어보겠습니다. 자, 정말 끝날 것 같지 않았던 이 여름이 이제 막바지를 향해서 가고 있고, 네. 가을의 문턱에 이제 발을 살짝 들여놓은 느낌? 네. 맞아요. 이제 선선한 바람이 이제 조금씩 느껴져요. 에어컨을 안 틀어도 되고. 예. 요런 날씨 참 좋지 않습니까? 아, 올여름 진짜 너무 더웠어. 더울 거라 예상을 했는데 예. 아, 나 기상캐스터들이 너무 밉더라고. 왜요? 내일은 더 덥겠습니다. 내일은 더 덥겠습니다. 폭염입니다. 이런 얘기가. 근데 진짜 너무 더웠잖아요. 네. 근데 구자를 딱 찍으니까 더운데도 시원한 느낌이 진짜 들어. 가을이 왔나? 정말 덥다가 짧잖아, 또 가을이. 맞아요. 선선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참 기분이 참 좋아집니다. 어. 가을의 느낌이 나는 이 선선한 바람처럼 저희 건강하이소를 찾아주신 장수은행의 새 주치 5분을 소개해드립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처음 뵙는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네. 우리 옥진아 원장님은 우리 또 자주 봐가지고 우리 패밀리 아닙니까? 다른 분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원장님들께 가을이 오면 뭘 하고 싶은지 적어달라고 했거든요. 여러분, 누구의 것인지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가을이 오면. 자, 어떤 분들이 어떤 내용을 적었는지 한 분 한 분 자, 소개를 받아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여행을 가겠다. 여행. 누굽니까? 김동석 원장님. 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을은 참 날씨도 좋고 여행하기 좋은 계절인 것 같습니다. 맞아. 저는 산을 참 좋아하는데 이제 뭐 애들이 어리다 보니 산을 꼭 못 갔어요. 그래서 올해는 꼭 가을에 이제 단풍 구경하러 산을 가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좋은 곳으로 가려면 척추가 튼튼하셔야겠죠. 네, 한 번뿐인 인생 통증 없는 삶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정형외과 김동석입니다. 와. 반갑습니다. 네. 자, 다음은요. 하나, 둘, 셋. 자, 이분도 자연석으로인데. 아, 원장님. 예. 마스크를 이제 벗고 단풍이 울긋불긋 들어있는 그 가을산을 오르다 보면 스트레스가 절로 풀릴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연을 만끽하기 위해서는 오장육부뿐만 아니라 무릎, 어깨, 신체 골격도 모두 튼튼해야겠죠. 여러분의 100세 건강을 책임지는 국민건강지킴이 의사 겸 한의사 옥진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다음 원장님. 누굴까요? 맛집에 갈 것이다. 이거 살집 맞아요. 있어요. 살집 먹어야 있어요. 돼. 살집 있으신 분이 안 계신데? 자, 접니다. 아, 네네네. 성도 원장님. 네,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전 가을에 오면 본격적으로 맛집 투어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수확의 계절이다 보니 먹거리도 좀 풍부하고 지금 딱 생각나는 거는 집 나간 며느리도 돌아온다는 가을 전어. 전어. 네. 근데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드시려면 치아도 튼튼해야 되는데요. 나이가 드셔도 맛있는 음식을 마음껏 드실 수 있도록 치아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치과 전문의 우성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자, 먹고 나면 또 뭘 해야 될까요? 가을이 오면 하나, 둘, 셋. 그렇지, 운동해야지. 마라톤. 네, 저는 이제 가을이 오면 선선한 바람 때문에 마라톤하고 자전거 여행을 상당히 좋아하는데요. 선선한 바람을 맞으면서 자전거 여행도 하고 마라톤을 하면서 우리나라에서 가을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예쁜 단풍이잖아요. 네. 그 단풍들을 보고 있으면 힐링되는 느낌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감동도 있습니다. 즐겁게 운동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암을 예방할 수 있는 자연스럽게 예방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제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는 대장암, 그 대장암으로부터 여러분들을 지키는 대장암문외과 한언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어유. 든든합니다. 예. 암을 지켜주시는 우리 원장님. 자, 좋다. 이제 마지막 분이네요. 자, 누구일까? 하나, 둘, 셋. 오, 이게 하늘로 갔어요. 올해가 결혼 10주년입니다. 네, 그래서 신혼초보 와이프와 함께 가을 하늘에서 스카이다이빙을 했던 기억이 좋아서 결혼 초에 이제 초심도 되찾고자 올 가을에는 와이프와 함께 스카이다이빙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관절도 가을 하늘만큼 깨끗하고 새롭게 뉴 마디로 만들어드리는 정형외과 의사 서현재입니다. 반갑습니다. 낭만적이시다. 네, 이어지는 순서는 건강하이소에서 제철 식재료를 소개해드리는 시간이죠. 2주의 핑미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꼭 챙겨 드셔야 됩니다. 자, 만나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꽃게입니다. 긴 여름이 지나고 찾아온 가을이 더없이 반가운 이유.
바로 금어기가 끝나고 돌아온 가을 꽃게 때문인데요. 제철을 맞아 맛도 영양도 2배인 이 꽃게는 넘쳐나는 가을 먹거리 속에서도 꼭 먹어야 하는 음식으로 손꼽힙니다. 속이 꽉 찬 꽃게로 이 포강 제대로 해볼까요? 부드러운 크림에 게살만 발라 넣어 만든 그라땡. 이거 맛없으면 반칙이죠. 니들이 게맛을 알아? 라면의 최고봉이라 할 수 있는 꽃게 라면. 무더위에 바닥난 체력을 끌어올려줄 바다의 보약 꽃게. 가을의 맛을 풍성하게 담은 꽃게를 이주의 핑미로 선정합니다. 자, 꽃게가 주인공이네요. 진짜 바야흐로 꽃게철입니다, 지금. 네. 여름철에 더워서 이제 입맛 잃어버린 분들이 이 시기에 이 꽃게 먹으면 정말 좋다고 합니다. 맞아요. 예, 꽃게 된장라면 네.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저는 그 간장게장. 나도 그런데. 아. 다른 맛은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네네. 맞아요. 그거 하나로 밥 한 그릇은 뭐 충분히 뚝 따가는. 꽃게찜 식당에서는 영감독님 떴다 이러면 되게 두려워하더라고요. 아유, 나를 또 얼마나 먹을 것인가. 꽃게가 6월부터 8월까지가 원래 꽃게 개체수 유지를 위해서 금어기잖아요. 맞아요. 잡으면 못 안 잡아요. 되는데 지금 딱 가을 꽃게잡이 시작됐거든요. 알이 그냥 꽉 차고 살이 살이 꽉 차 있잖아요. 너무 달아. 어린 친구들도 먹어도 너무 좋고 또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성인들한테도 너무 좋고 이 고단백 음식이라고 하니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온 가족 다 같이 한번 이번 가을에 꽃게 한번 드시러 가보세요. 아유, 홍보대사네. 그럼요. 저희 삼남매가 꽃게를 너무 좋아해서 제가 이 살 바르는 거 가위로 오려가 정말 완벽하게 바르거든요. 진짜 엄마 자랑하고 싶어요. 근데 저는 그래서 싫어해요. 네.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아이들 좋아하니까 식단에 한번 올려서 온 가족이 정말 꽃게 잔치를 한번 요리로서 대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장수 토크의 주제 장수극장으로 만나봅니다. 장수국장 막을 올려. 원장님, 저희 환자가 너무 없는 것 같아요. 요즘 경기도 안 좋고 돈을 못 벌다 보니까 사람들이 아파도 꾹 참는가 봐. 방에서 방 놓고 있는 모양이에요. 아니에요. 저기 길 건너에 새로 생긴 내과 있거든요. 거기에 사람 엄청 많대요. 그런 거 볼 정신 있으면은 청소 좀 하고 병원 좀 깨끗하게 좀 만들어 봐라. 손님도 없는. 저기요, 접수 어디서 해야 됩니까? 침착하게. 어디가 불편하세요? 저희 어머니 감기예요. 기침을 계속 하십니다. 자, 진료 좀 봅시다. 웃돌이 좀 올려보세요. 그럼 우리 아들이 감기라 했는데 빨리 약 좀 줘. 아니, 진료를 보고 결과가 나야 약을 주든 뭘 주든 하죠. 기침 계속 하시잖아요. 감기예요, 감기. 여보세요. 당신이 의사예요? 내가 의사인데, 내가. 제가 인터넷 다 찾아보고 왔습니다. 기침, 오한, 발열, 가래, 감기 아닙니까? 감기예요. 맞다, 우리 아들 잘한다. 아이. 되게 우리 원장 선생님보다 더 의사 같으세요. 왜요? 기침한 지 얼마나 됐어요? 한 달쯤 됐어요. 약 계속 먹었는데 아니다, 30일 됐다. 30일이나 한 달이나. 남았나? 한 달이나 됐다고 기침한 지가. 예. 이 기침은 감기가 아닌 것 같은데 증상이 틀린데. 호흡이. 어머니 괜찮으세요? 진작 좀 병원 오시지. 이건 감기가 아니라 폐렴이에요, 폐렴. 폐렴이요? 네, 폐렴. 네, 그렇습니다. 요즘같이 이제 환절기가 특히나 이제 호흡기 질환자들 증가하기 마련인데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이게 암보다 폐렴이 더 무섭다는 거예요. 폐렴이 더 무섭대요.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에서 가장 흔한 사망 원인은 암, 심장질환, 다음 폐렴입니다. 네. 그래서 폐렴의 환자 수는 최근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이며 특히 노년층에 있어서는 심각한 질병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폐렴은 세균이나 바이러스, 기생충, 곰팡이 등과 같은 병원균이 기도를 통해 침입해 폐에 염증을 일으키는 질환을 말합니다. 폐렴의 원인균으로는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폐렴 구균 이외에도 90여 종에 이르는 병원균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폐렴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원인균을 규명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도 운동선수 하기 전에는 아주 어릴 때죠, 그죠? 네. 그냥 기침만 계속 하다 보니까 별거 아니겠지 하고 집에 있고 이랬는데 좀 심해서 병원 가보면은 폐렴이다 하는 이런 걸 경험을 다 해보셨을 겁니다. 그러면 기침해서 감기다 생각하는 거하고
폐렴이다 이렇게 생각, 이 구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맞아, 그거 잘 궁금하네요. 모르겠어요. 그러게. 맞아. 감기는 보통 걸리고 이틀째 제일 증상이 심합니다. 그리고 일주일 정도 지나면 대부분은 증상이 약화되고 낫게 돼 있는데요. 만약에 일주일이 지나도 증상이 계속 발생을 한다면 일단 이때는 폐렴을 좀 의심을 하셔야 합니다. 네. 그리고 폐렴에 걸리면 기침이 나고 그다음에 고름처럼 노란 화농성 고름이 나오면서 대부분 38도 이상의 고열이 발생합니다. 네. 만약에 그 폐렴이 생긴 부위가 가슴 막염 근처에 있거나 그다음 가슴 막염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가슴 통증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숨을 쉬거나 기침을 할 때마다 가슴이 통증이 발생하고 네. 호흡 곤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별 증상이 없는데 폐렴이다 이렇게 얘기 들은 분도 계시다던데 그럴 수도 있어요? 폐렴을 주의해야 되는 네. 65세 이상의 노년층에 있어서는 네. 폐렴의 일반적인 증상, 말씀하신 기침, 가래와 같은 그런 일반적인 증상이 없는 경우가 20-30%나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폐렴이 생기게 되면 몸속에 염증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식욕이 이제 떨어지게 되고 음식 섭취가 맞아요. 잘 안 되시면서 혈압이 떨어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혈압이 떨어지시게 되면 일단 뭐 무기력감이라든지 그렇죠. 그리고 의식 소실과 같은 그런 증상들이 생기실 수 있고 그런 의식 소실이 동반되게 되면 이제 넘어지신다든지 이런 증상들이 생기실 수 있는데 네. 그런 증상들이 조금이라도 생긴다고 하면 네. 폐렴을 의심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뇌수막염과 같은 아주 치명적인 합병증이 동반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금 잘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는데 사망을 했는데 사망의 그 최종 사인은 폐렴이에요. 네. 원인은 낙상이라는 거예요. 질병관리청 자료에 따르면 네. 노인들에 있어서 낙상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사망률은 젊은 층에 비해서 10배. 특히 이제 고관절이나 대퇴부 골절 같은 것들이 발생하게 되면 네. 침상에서 이제 입원 기간이 길어지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면역력이 떨어지고 뭐 폐에 가래도 쌓이고 하면서 폐렴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후에 낙상 이후에 폐렴으로 사망하시는 경우도 많아지게 되는 겁니다. 처음 듣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르신분들은 틀니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틀니를 끼고 자면은 이 폐렴에 더 걸릴 수가 있다. 예. 틀니 끼고 무슨 자는데 말이에요, 왜 그게? 폐렴에 걸려? 그러니까 저는 그게 목으로 넘어간 아닌데 그건 아니잖아. 그거 아닌데 그거 뭐 요 치과에서 대답해 주십시오. 원장님. 네. 일본의 한 연구 결과를 보면 틀니를 끼고 자는 습관은 폐렴 발생률을 약 2배 이상 증가시킨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틀니 표면에 작은 빈틈이 많아서 세균이 전전하기 쉬운 구조인데 또 네. 자는 동안 우리 침 분비가 떨어지기 때문에 네. 의치성 구내염이 생기고 또 구강 내 다양한 세균들이 우리 호흡을 통해서 기도를 거쳐서 이제 네. 폐로 가게 되면 그게 이제 흡인성 폐렴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무시기 전에는 틀니를 의치 세정제나 이제 물을 담긴 용기에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 잠을 자고 일어난 뒤에 유독 입이 마르고 텁텁한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코가 아닌 입으로 숨을 쉬는 구강 호흡을 하게 되는 경우인데요. 네네. 예. 이런 경우에 있어서 좀 더 폐렴이라든지 독감과 같은 호흡기 질환에 취약하게 됩니다. 그럼 폐렴 걸렸다. 그럼 치료는 어떻게 들어가요? 폐렴은 폐렴 구균에 효과가 있는 항생제 치료가 일반적인데요. 네. 보통 항생제는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는 투여를 하셔야 합니다. 네. 그 원인에 따라서는 항진균제가 사용되기도 하는데요. 환자의 상태나 뭐 치료에 대한 반응, 합병증 유무에 따라서 적어도 5일 이상의 치료는 필요합니다. 그리고 치료 종료를 위해서는 발열이 최소한 48시간에서 72시간 동안은 없어야지 치료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일상에서 우리 폐를 보호하기 위해서 혹시 폐나 호흡기 쪽에 좀 좋은 뭐 음식이 있을까요? 배가 있습니다. 과일 네. 배가 있는데 이제 뱃속에 있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 루테올린 성분이 가래를 줄여주고 온몸에 이제 열을 내려주게 됩니다. 예. 그리고 이런 배를 이제 배즙으로 끓여 먹게 되면 이제 그 효과가 더 높아서 기관지 건강에 도움을 주게 됩니다. 아무래도 백신 접종 있잖아요. 아, 폐렴 백신. 그래 맞아요. 그거 있잖아요. 병원 가면은 이렇게 맞으라고 나와 맞아, 있거든요. 맞아. 아, 똑똑하다 유나. 그렇죠. 백신이라고 해서 모든 감염성 폐렴을 다 예방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네. 반드시 접종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폐렴 예방 접종 같은 경우에는 13개의 균주를 포함하고 있는 13가 단백결합 백신이 있고 그리고 23개의 균주를 포함하고 있는 23가 다당 백신 이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13가지와 23가지 다른 종류의 균주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다
접종하시는 게 좋고요. 단백결합 백신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독한 균주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먼저 접종을 하시게 되면 8주가 지난 이후에 23가 다당 백신을 접종하시면 되겠습니다. 13가를 먼저 맞따라. 네. 그리고 13가 단백결합 백신 같은 경우에는 한 차례만 접종하시는 걸로 충분하지만 네. 23가 다당 백신 같은 경우에는 5년이 지난 이후에 한 번 더 추가적인 접종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 우리가 뭐 나이가 들고 젊고를 떠나서 좀 건강하게 숨 쉴 수 있는 호흡기 강화법 이런 것 좀 없을까요? 횡격막 호흡과 입술 오므림 호흡이 있습니다. 먼저 횡격막 호흡은 우리가 의자에 앉거나 누워서 한 손은 가슴에, 한 손은 배에 올리고 배에 공기가 가득 차도록 숨을 들이마십니다. 내뱉을 때는 가슴에 손은 안 움직이고 배 위에 손만 움직이도록 천천히 내쉬는 겁니다. 그리고 입술 오므림 호흡은 우리가 목과 어깨 주변 근육에 힘을 다 뺀 상태에서 코를 통해 숨을 천천히 들이마십니다. 그 다음 입술을 둥글게 오므려 주머니처럼 만든 다음에 천천히 내뱉는 겁니다. 이때 숨을 들이마실 때와 내뱉을 때 시간이 약 1대2가 되도록 천천히 내쉬는 게 중요합니다. 건강 하이소. 채널 돌아갑니다.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네, 하니까 재미도 있고 조금 그 경쟁심이 좀 생기는 것 그렇지, 같아요. 그렇지. 맞아요. 길게 좀 뽑아보려고. 네. 알겠습니다. 자, 호흡까지 배워봤고요. 자, 이번에는 100세 건강을 위한 오늘의 투자처 금융나의 100세성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어깨엔 이제 풀올로 50견에도 풀올로 내 생애 최고의 선물 풀올로 만남이었어. 아프고 안 아픈 건 타고난 발자지만 풀올로로 치료해요. 인대가 강하게요. 어깨엔 이제 풀올로 50견에도 풀올로 내 생애 최고의 선물 풀올로 만남이었어. 아프고 안 아픈 건 타고난 발자지만 풀올로로 치료해요. 인대가 강하게요. 오늘의 투자처 어깨질환 50견 풀로 치료 잡는다. 자, 오늘의 주치의 옥진아 원장님 모십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자, 실제로 이 특별한 질환이 없어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만 피곤하다 싶으면 네. 다른 데보다도 어깨가 아프거든요. 진짜 뻐근하지 않아요? 그죠? 예. 뭉친 것 같고. 왜 그런 거예요? 네, 피곤한 상태에서는 근육이 긴장해서 수축을 합니다. 그 근육은 수축과 이완을 반복해야 영양소와 산소가 혈액을 통해서 공급이 되고 잘 이루어지면 그게 탄력이 있게 되는데요. 계속 수축만 하게 되면 결국 덩어리가 져서 단단하게 뭉쳐지게 됩니다. 이때 혈액 공급이 잘 안 되면서 통증 유발 물질들이 밖으로 배출이 안 되고 쌓이니까 통증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 다양한 신체 부위 중에서 어깨에 통증이 자주 발생하는 이유는 승모근 때문인데요. 어깨 근육 중에 승모근은 머리의 무게를 지탱합니다. 우리가 피곤하면 자세를 잡는 근육이 있는 어깨부터 피로도가 증가되는데 네. 자세가 흐트러집니다. 이렇게 거북목이 이렇게 되는 네, 거죠. 맞아요. 네. 자세가 흐트러지면서 거북목 자세가 되기 쉽고 거북목 자세가 되면 어깨 근육에 통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어깨 질환의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대표적인 것으로 먼저 1번으로 회전근개 파열을 들 수가 있는데요. 회전근개는 어깨를 움직여주는 4개의 힘줄입니다. 회전근개 파열이라고 하면 회전근개 힘줄이 손상되거나 끊어져서 나타나는 질환을 말하는데요. 나이가 들면서 어깨를 움직이는 힘줄에 미세 손상들이 누적이 되면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지만 테니스를 치거나 맞아. 골프를 한다든지 어깨를 많이 쓰는 운동을 하면서도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깨가 아파서 팔을 못 움직이는 것도 이것도 힘든 거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잠을 못 잔대. 너무 아파서. 그건 어떤 질환인 거예요? 예, 어깨 네. 질환 중에 너무 극심한 통증을 일으키는 질환이 있는데요. 네. 석회성 건염이라는 질환입니다. 석회성 건염은 우선 어깨를 회전시키는 역할을 하는 힘줄 중에 하나에 석회가 생겨서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인데요. 네. 힘줄을 의미하는 건에 염증이 생긴 것을 건염이라고 하고요. 석회의 침착과 더불어서 힘줄에 염증이 같이 있는 경우는 석회성 건염이라고 하는데 이 석회성 건염이 그냥 석회만 있을 수가 있고 네. 그 석회성 건염의 흡수기에는 정말 팔이 빠질 것 같다. 팔이 이거 부러진 거 그래, 아니냐. 맞아. 엄청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십니다. 예. 그때는 팔을 뭐 앞으로도 옆으로도 안 아예 돼, 안 돼. 움직일 수가 없어요. 저도 요즘에 좀 어깨가 많이 좀 뻐근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주변에서 50견 온 거 아니냐고 그러더라고요. 50견은 이제 50대에 대부분 많이 발생을 한다고 해서 50견이라는 별명이 생긴 거고 정식 명칭은 유착성 관절낭염입니다. 50견이라고 불릴 만큼 50대의 발병률이 높은 질환인데요. 최근에는 금유나님처럼 30견, 30대에도 많이 온다고 해서 그럴 수 30견이라는 있겠네요. 표현이 생길 정도로 젊은 층에도 많습니다. 어깨가 쑤시고 아프다 이런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오십견과 회전근개 파열 정확하게 어떤 걸로 구분할 수 있죠? 만세 자세를 취할 수 있는지 여부로 조금 구별은 가능합니다. 50견은 특정 범위 이상 팔을 올리면 말 그대로 유착성 관절염, 굳어버린 것이기 때문에 돌리면서 찌르는 듯이 통증이 있고 올릴 수가 없어요. 팔을 뒤로 꺾을 수도 없어요. 그렇지만 이런 가동 범위 제한과 더불어서 가만히 있어도 밤에 아픈 야간통이 심하다면 먼저 50견을 의심을 할 수가 있고요. 그와 반면에 회전근개 파열은 그 파열된 힘줄을 사용하는 동작을 할 때 통증이 있고 특정 각도, 뭐 60도에서 120도 정도 되게 아파요. 근데 올리고 나면 이 정도까지는 또 괜찮아요. 하는 특정 각도에서 통증이 있는 등 조금 통증 양상이 다릅니다. 그리고 완전히 회전근개가 끊어진 완전 파열의 경우가 아니면 가동 범위 제한 자체가 각도가 심하지는 않습니다. 네, 이분도 역시 어깨 통증이 너무 심해서 이제 한의원을 찾으셨어요. 그래서 네. 양한방 통합 치료를 통해서 이제 회복하셨다고 합니다. 네, 그 단계에 네. 있다 그러는데 어떤 분인지 만나보겠습니다. 평소 어깨 많이 사용하시나요? 끝없는 집안일로 어깨에 무리가 왔다는 김서연 씨. 한두 번 찾아오던 통증은 이내 밤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심해졌습니다. 음식할 때 선반에 있는 그릇을 꺼내려다가 손을 뻗는 순간에 찌릿하더라고요. 그때부터 통증이 계속 시작됐어요. 움직일 때마다 아프고 한 자세로 오래 있어도 많이 아프거든요. 잠을 거진 30분, 1시간마다 계속 깨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올바른 수면이 안 됐어요, 3년 동안. 원인은 바로 불쑥 찾아오는 중년의 고질병 50견이었는데요. 최근 환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만큼 별다른 외상은 없지만 어깨가 아프다면 50견을 의심해야 합니다. 예, 김서연님 같은 경우 오른쪽, 왼쪽 다 지금 엑스레이상에서 이렇게 견쇄관절은 퇴행성 소견이 좀 보이고 지금 여기가 많이 좁다 이런 건 아니에요. 안겨 있는 분들은 50견 관절염이 잘 안 나아요. 유착성 관절염이. 오늘 또 어깨 치료 또 도와드리겠습니다. 김서연 환자분은 처음 내원 당시 양쪽 어깨에 유착성 관절염으로 내원하셨습니다. 밤에 야간통이 심해서 수면을 제대로 취할 수가 없었는데요. 옷을 입고 벗고 그다음에 물건을 들고 내리고 하는 여러 가지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들이 되지 않아서 많은 통증을 호소하시고 불편감을 호소하셨습니다.
환자분의 경우 다 병원에서 수술적 치료를 하고도 다시 관절에 유착이 생긴 환자였기 때문에 우선 관절의 유착을 풀어주고 손상되어 있는 힘줄을 증식시키고 재생시키는 프롤로 주사와 함께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전신의 만성질환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같이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한방 치료를 병행하였습니다. 먼저 프롤로 주사 치료를 합니다. 초음파를 보면서 손상 부위에 고농도 포도당과 비타민을 혼합한 약물을 주사하는데요. 이는 염증으로 인한 통증은 줄이고 약해진 인대와 힘줄은 강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야간통이 반 이상 줄어서 우선 수면의 질이 많이 올라가셨습니다. 가동 범위도 반 이상 좋아져서 특정 각도는 이제 정상 범위 내로 돌아와 있고 지속적인 물리치료와 침치료 등 재활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환자처럼 전신질환이 있는 경우 오십견이 더 심할 수 있는데요. 이럴 땐 당뇨와 어깨 관절에 좋은 혈자리에 침 치료를 시행합니다. 또한 운동 치료로 어깨 관절의 가동 범위를 넓혀주는데요. 경직된 근육을 풀어 원활한 혈액순환을 돕습니다.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지금 치료받고 나서 통증도 절반 이상 줄었고요. 통잠 잔다고 하죠. 한 3-4시간 정도는 그냥 푹 자는 편이에요. 인체에 무해한 자기장을 통증 부위에 투과하여 통증 조절을 도와주는 자기장 치료도 병행하는데요. 덕분에 어깨 통증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습니다. 집에서 스트레칭 하는 편이고요. 안마기로 안마도 좀 하고 지금 50견이니까 50견에 관한 운동기구 이런 거 조금씩 하는 편이에요. 저희 둘째 아이가 초등학생인데 많이 놀아주지는 못했어요, 그동안에. 여행도 많이 가고 같이 놀아주고 안 아팠으면 좋겠어요. 네, 잘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처럼 이제 한의원에 오시면 오십견 치료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네, 우선은 양 한방을 동시에 보면서 진단을 하고 또 집중적인 협침 치료를 통해서 진행을 합니다. 뼈와 뼈를 잇는 것은 우리가 인대라고 하고요. 뼈와 이제 근육을 잇는 것은 힘줄입니다. 네. 이제 그 위를 이제 근육이 좀 움직이면서 우리가 활동을 하게 되는 건데요. 근육이 약화가 되면 인대와 관절에 부하가 더 많이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근육량이 풍부하고 많다면 어느 정도 인대와 관절의 부담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도수 치료라고 하면 굳어진 관절을 이완을 시키면서 근육량이 늘어날 수 있도록 운동 치료를 합니다. 프롤로 치료와 병행을 했을 때 어깨가 움직일 수 있는 가동 범위를 늘리고 통증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프롤로 치료를 통해서 손상된 힘줄과 관절낭을 자극하고 재생되게 해주게끔 하고요. 더불어서 한방적으로 침치료와 뜸치료를 통해서 근막을 유착을 풀어주고 혈액순환을 증가시킬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립니다. 아니 아까 노래에서도 나왔지만 어깨엔 이제 프롤로 이 프롤로 주사라고 유법이라고 하는데 저는 조금 생소하거든요. 이게 어떤 치료예요? 프롤로 주사는 1940년대에 미국의 외과 의사인 조지 해켓 박사가 창시한 치료법입니다. 외과 수술로 치료가 잘 되었는데도 통증이 계속 지속되는 환자들을 관찰해 본 결과 뼈와 같은 구조물이 아니라 그 주변을 받치고 있는 힘줄과 인대 등 연부 조직에서 통증이 나타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약화된 그 연부 조직을 주사로 단단하게 만들어주면 통증이 줄어드는 원리를 활용한 것인데요. 고농도 포도당과 비타민 등을 혼합을 해서 직접 손상된 인대와 힘줄 부위를 찾아서 약물을 주입을 합니다. 그러면 인위적으로 좀 붓고 염증 반응이 일어나는데요. 그러면 인대와 힘줄의 강도가 증가하고 그 관절의 안정성이 더욱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막 신기술인 줄 알았는데 말씀 듣고 보니까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있었던 그런 치료법이네요. 그렇습니다. 그 굉장히 좀 몇십 년 된 오래된 치료법이고요. 그리고 더불어 최근에는 더 이제 프롤로 치료가 발전을 하여서 인대에만 놓는 것이 아니라 초음파를 보면서 혈관과 신경이 지나가는 그 주위 부위를 찾고 신경이 유착이 되어 있다면 그 유착된 부위를 주사액으로 공간을 벌려주는 신경 프롤로 치료가 같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신경이 포착되어 발생하는 통증이 있을 때 물리적으로 공간을 확보해주면서 신경 회복에 도움이 되는 약제를 주입하면서 통증을 낫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자동차도 오래 타다 보면 자꾸 삐걱삐걱 소리가 나고 네. 덜컹덜컹 소리가 나죠. 예. 볼트가 느슨해지면 그 이음새에 틈이 생겨서 그렇습니다. 볼트를 조이고 맞아요. 그다음에 기름을 치면 또 좋아지죠. 우리 인체도 그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프롤로 치료 간단히 할 수 있는 건지 그리고 또 어떤 장점들이 있는지 알고 싶어요. 우선 비수술적 요법으로 절개를 하지 않고 주사 치료 요법으로 할 수 있다는 게 좋고요. 입원하지 않고 외래 치료로 10분에서 15분 정도의 시간으로 주사 치료가 가능하십니다. 네. 그리고 뭐 그 스테로이드 주사를 쓰는 경우에는 고혈압, 당뇨를 악화시키는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거는 그런 물질들을 쓰지 않기 때문에 고혈압, 당뇨 같은 전신 질환이 있는 분들 그리고 고령 환자분들, 임신부에게도 사용이 가능한 약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인대에 힘줄 이 붙어 있는 모든 관절 부위에 적용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이게 장점 많으면 또 사람이 심리가 계속 맞고 싶거든요. 맞아요. 한 번에 끝내는 건지 아니면 매일 맞아야 되는 건지 그게 궁금해요. 운동을 하루 한다고 해서 뭐 근육이 막 생기진 않잖아요. 네, 그건 그렇죠. 한 번 주사 치료로 인대가 다 증식되면 좋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프로로 치료를 처음 시행한 이후부터 2, 3주가 지난 뒤부터 인대가 증식된다는 연구가 있는데요. 예, 시간이 경과하면서 인대 세포가 증식되고 점점 손상 부위가 강화되는 치료법입니다. 네. 3개월에서 6개월까지도 인대 증식은 계속되어서 증상이 점점 좋아지는데요. 대부분 환자분들은 1에서 2주 간격으로 총 5에서 6회 정도 치료를 말씀을 드리고요. 경과에 따라서는 한 달 뒤, 석 달 뒤 이런 식으로 주기를 띄워서 하기도 합니다. 예. 혹시 이 프롤로 주사라는 것하고 이제 이렇게 사람이 안 맞을 수가 있나요? 예를 들어서 이게 주사를 맞았는데 오히려 더 아프다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럴 수 있고 네. 맞고 나서 예. 더 아프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 프롤로 주사 치료가 그 며칠 내에는 통증을 더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일부러 염증을 일으켜서 치료를 꾀하는 원리 때문인데요. 예. 시술 이후에 좀 통증이 따르는 건 조금 자연스러운 반응이긴 합니다. 근데 그 강도가 대부분 하루 정도 지나면 괜찮은데 3, 4일씩 몸살하는 분도 있긴 합니다. 예. 그 따라서 프롤로 주사 치료를 할 때는 염증을 좀 가라앉히기 위해서 먹는 진동 소염제라든지 스테로이드 주사는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기 때문에 먹으면 안 하지 되고.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예. 시간이 지나면 염증도 잦아들고 손상된 조직이 회복되면 통증도 점점 경감되기 때문에 시술 후에 나타나는 통증 때문에 당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픈 게 정상이다. 예. 그러면은 이게 조금 뭐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부작용이라든가 아니면 조금 주의해야 될 점, 좀 이런 게 있을까요? 사람에 따라서는 초기에 이제 시술의 통증이라든지 부종, 미열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는 조직이 재생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증상으로 부작용은 아니고 수일 내에 대부분 증상은 좋아집니다. 그리고 프롤로 주사는 포도당과 비타민 같은 영양제로도 쓰이는 물질들이 주로 구성이 되는데요. 스테로이드 같이 계속 주사를 맞았을 경우에 고혈압, 당뇨 같은 전신 질환에 악영향을 미치는 약제는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 약제에 대한 부작용은 걱정은 조금 덜 하셔도 되고요. 네네. 정맥에 바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인대 부착 부에 소량씩 들어가기 때문에 전신 반응을 일으킬 확률도 좀 적습니다. 시술 후에 주의사항이라고 하면 탕에 들어가는 목욕은 하루 이틀 정도는 하지 않기를 권유를 드리고 술, 담배는 혈액순환에 이제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한 3일 정도는 삼가하시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치료 그 당일은 되게 뻐근하고 아프시거든요. 그래서 그날은 충분히 휴식을 취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쭉 들어보니까 프롤로 주사 치료 이게 상당히 효과도 있고 간단한 것 같아요. 그럼 어깨 말고 또 다른 곳에도 효과를 볼 수 있습니까? 예, 프롤로 주사는 목과 허리 같은 척추, 그리고 어깨, 무릎, 팔꿈치 같은 관절, 인대가 붙어 있는 곳이 손상되어 나타나는 만성 통증에 효과가 있습니다. 퇴행성 관절 질환이 협착증, 그다음에 퇴행성 무릎 관절증 이런 질환에도 당연히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축구하다가 무릎을 다쳤다든지, 뭐 골프 치다가 뭐 팔꿈치에 통증이 발생했다든지 하는 네. 스포츠 손상과 더불어서 우리가 뭐 살면서 넘어져서 다쳤다,
뭐 부딪혔다 이런 외상에 의한 힘줄과 인대 손상에도 재생에 효과가 있습니다. 그럼 일단 인대 쪽에는 문제 있으면 다 좋다는 거네, 프롤로 주사가. 그럼 예방 주사 차원에서 미리 맞아두면 아프지 않을 것 같다는 갑자기 그런 생각이 좋은 생각이네요. 들기 맞아, 시작했어요. 맞아. 궁금하다. 괜찮지 않습니까? 이 주사는 사실은 처음엔 더 붓고 아픈 주사 치료거든요. 예. 그래서 아프지도 않은데 맞으려는 분이 그럼 맞으면 안 돼요. 과연 있을까 싶은데요. 네. 그 나이가 들면서는 사실은 인대와 힘줄은 점점 약화가 됩니다. 근육량도 많이 감소를 하고요. 그래서 어깨에 회전근개 손상이 있다, 목이나 허리에 척추관 협착증이 있다, 무릎에 퇴행성 관절염이 있다 하는 진단을 받으셨다면 평소에 증상이 많이 심하지 않더라도 심하게 아파지기 전에 치료하는 것은 더 좋을 수가 있습니다. 인대 강화 주사는 늘어나고 약해진 그 병변 부위뿐만 아니라 그 주변, 그 위아래까지도 같이 치료가 들어가기 때문에 전체적인 척추나 관절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게 중년의 고질병 오늘 50견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평소에 그러면 조금 생활 습관으로 막을 수 있는 그런 거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아침에 일어나면 꼭 스트레칭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가볍게 어깨 관절을 모든 각도로 이렇게 풀어주고 그다음 혹시 많이 사용하거나 좀 통증이 좀 느껴지는 날에는 어깨 주변에 따뜻한 핫팩을 올려서 혈류 순환이 잘 되게 하면 그 우리 몸은 미세 손상은 어느 정도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책상에 이제 앉았을 때 구부정한 자세로 이렇게 앉아서 일하는 자세는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귀한 선생님 모셨으니까 선생님 이 어깨 건강, 이 스트레칭 좀 한 번 좀 알려주세요. 네. 네, 먼저 제가 한 2가지 정도 알려드릴 건데요. 네. 수건을 준비를 합니다. 자, 어깨 관절이 안 좋으신 분들은 팔 뒤로 움직이는 게 잘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안 좋은 쪽 어깨가 이쪽이다 하면 이쪽을 이렇게 밑으로 잡아요. 밑으로 잡아서. 그리고 이렇게 위로 해서 이렇게 되는 해서 만큼 위로. 이걸 위쪽으로 이렇게 끌어당기는 겁니다. 이거 시원해, 되게 시원해. 네, 이렇게 해서 어깨 관절을 스스로 이완시킬 수 있게끔 하는 치료를 되게 하는 시원하다. 게 좋고요. 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가 이렇게 어깨가 말려 있는 경우가 많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양쪽 어깨 팔을 뒤로 이렇게 해서 뒤로 이렇게 쭉 늘려주는 아이고 시원해라. 스트레칭을 해주시면 어깨 관절이 굳어 있는 것을 이렇게 쭉 펴는 동작을 해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반대 그렇구나. 스트레칭 해주면 되죠. 반대로 하면 돼요. 반대로. 그렇죠. 우리가 이 자세를 자꾸 웅크리잖아요. 저도 방금 이러고 있었는데 네. 이거 한번 펴니까 그렇게 시원할 수가 없네요. 그러니까요. 네. 자, 수건으로도 여러분 잘 활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50견에 대해서 잘 배워봤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는 국민의사, 국민한의사 옥진아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번에는 재밌는 건강 정보를 알아보는 시간이죠. 백장수와 함께하는 거북한 수다. 오늘도 시청자 사연으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근 건강검진 결과지를 받고 요즘 걱정이 많은 40대 주부입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환자분은 지금 살 빼는 게 급선무입니다. 당장 운동 시작하세요.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운동이라고는 해본 적이 없는 터라 요즘 인기 있는 PT를 할까? 아니면 필라테스를 할까 고민이 많은데 그러고 보니까 저희 아파트 뒤에 산이 있거든요. 요즘 날씨도 좋고 돈도 안 들고 등산이 딱이겠더라고요. 등산으로 살 빼고 건강해졌다는 분들 많던데 구체적으로 얼마나 좋은지 알려주시면 동기부여가 될 것 같습니다. 백장수 좀 알려주세요. 무더위가 아직 남아있긴 하지만 이 청명한 가을 하늘이 반가운 요즘입니다. 이 가을을 만끽하러 산에 찾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어떻게 이 원장님들은 산을 좋아하시는지도 궁금하고 등산들은 어떻게 자주 가십니까? 산을 좋아하긴 하는데요. 사실 일이 바빠서 많이 못 가고는 있습니다. 아, 그렇죠. 작년에 이제 해외 학회가 있어서 한번 이탈리아를 갔던 적이 있었는데 이탈리아에서 이탈리아 알프스라고 불리는 돌로미트에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산도 좋았지만 그쪽 이제 이국적인 분위기가 참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국내 산도 이제 또 많이 그래도 시간이 되시면 한번 또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서현재 원장님은 어떠십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전에는 친구들하고 같이 이제 등산도 자주 다니고 그리고 이제 막걸리에 이제 파전도 함께 먹고 좀 즐기고 다녔는데 지금은 주로 주말에 애들하고 같이 이제 어리둥을 돌거나 동네 뒷산 정도 산책하는 정도로 즐기고 있습니다. 근데 확실히 나이가 좀 들어서인지 그 바다보다는 갈수록 산이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약간 가정적인 남자를 살짝 그렇죠. 좀 어필한 느낌이었어요. 네. 우리 한원철 원장님은 어떠십니까?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병원 안에 산악회가 있어서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항상 추진을 해서 이제 가게 되는데 시간이 날 때는 거기 같이 이제 동반해서 같이 가는 경우가 간혹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울주군에 있는 영남 알프스 산을 상당히 좋아해서 거기 이제 9개 있는 봉우리를 다 오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계절에 맞춰서 다 한 번씩 올라가 봤었는데요. 사계절에 따라서 눈이 오는 산도 상당히 아름답고 가을에 있는 낙엽진 산도 상당히 아름답고 실제로 스위스에 있는 알프스를 한번 가보기는 했었지만 그에 비견할 만큼 우리나라에도 영남 알프스라는 이름이 왜 괜히 붙지 않았다는 것을 충분히 느낄 수 있을 만큼 좋은 산이었고 가족들과 같이 함께 또 등반을 하기도 해서 참 좋은 기분으로 남아 있습니다. 야, 영남 알프스 거기 가면 그 도장도 찍고 인증샷도 찍고 하면은 선물도 주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거 다 받았습니까? 그것까지는 못 해봤고요. 제가 시간이 이제 띄엄띄엄 가는 바람에 그것까지는 아직 도전을 못 해봤습니다. 다음에 한번 도전해 보시기 싶습니다. 바라겠습니다. 네. 찐 산악인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자, 다음은 우리 등산은 이 온몸의 근육을 쓰는 최고의 운동이라고 하잖아요. 실제로 산에 오르면 좀 어떤 점이 좋을까요? 가장 좋은 거는 시청자분께서 이제 살 때문에 고민을 하셨는데 그런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됩니다. 근데 무엇보다 이게 야외 활동이다 보니 이제 면역력도 증가하고 우울증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특별히 또 혈액순환도 도움이 돼서 고지혈증 예방에도 효과가 있고요. 산에 오르고 내리는 그런 과정 중에 이제 뼈에 부하가 어느 정도 가게 되면서 우리 골다공증도 예방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아, 좋네요. 좋아요. 한마디로 등산이 만병통치약이라는 건데 그런데 이게 모든 사람에게 다 좋을까요? 오히려 독이 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다리 근육을 많이 사용하다 보면은 다리의 혈관이 급증하는 혈액량을 다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특히나 하지정맥류가 있는 환자에 있어서는 등산을 가급적 피하셔야 합니다. 또한 발바닥에 힘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족저근막염이 있거나 허리가 좋지 않거나 무릎이나 발목에 관절염이 있는 분들은 등산을 가급적 자제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바위산이 많고 바위가 아니다 하더라도 땅이 딱딱한 지형이 많기 때문에 허리나 무릎 관절에 충격을 많이 주게 됩니다. 또한 이제 등산을 오를 때보다 하산할 때 체중의 하중이 많이 가해지기 때문에 허리나 무릎 관절이 좋지 않은 분들에 있어서 과도하게 무릎 관절을 많이 쓰다 보면은 이런 무릎 관절 연골에 조금 더 손상을 심화시키게 됩니다. 본인의 몸 상태를 고려해가지고 잘 가야 되겠네요. 선택해서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부상은 막고 이 건강을 챙길 수 있는 가을 산행을 하기 전에 좀 알아둬야 될 게 있을까요? 먼저 제일 중요한 것은 등산하기 전에 사전 준비 운동을 먼저 하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가볍게 스트레칭을 하고 등산을 시작을 해야 큰 부상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장비인데요. 우리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바위가 많은 특성상 미끄러지거나 넘어지거나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등산화를 반드시 착용하시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체온 변화를 막기 위해서 가벼운 점퍼라든지 외투를 챙기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수분 섭취를 위한 물과 같은 음료수를 반드시 좀 챙겨서 등산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부상은 등산하실 때보다는 하산하실 때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또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려오실 때는 무릎에 가해지는 압력이 상당히 높을 수 있기 때문에 뛰어서 내려오시는 것은 그렇게 좋지 않은 행동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끝나고 하산주 드시려고 막걸리 드시려고 급하게 내려오는 분들 절대 안 됩니다. 가을은 짧아서 더 아름다운 계절이잖아요. 이 계절이 후딱 가기 전에 저도 영남 알프스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거북한 스타는 다음 주에 또 만나요. 같이 해주세요. 만나요. 네, 새로운 주치 5분과 함께했던 건강하이소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그러면 또 풍성한 건강 정보 많이 챙겨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때까지
100세 시대 건강하이소.